혹시 요즘 나이 드는 게 두렵다기보다는 그냥 이상하게 느껴지실 때가 있으신가요? 거울을 보는데 분명 내 얼굴인데 언제부턴가 낯선 사람 같다는 느낌. 아니면 계단을 오르다가 숨이 차는 순간, 아, 내가 이제 이렇게 됐구나 하고 멈칫하시는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게 슬프다기보다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 막연함이 더 크지 않으신가요? 잘 늙는다는 것.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보통 건강을 떠올립니다. 아프지 않고 몸이 불편하지 않고 정신이 또렷하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엔 그것보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잘 늙는다는 것이 어쩌면 무언가를 잘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조금씩 내려놓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요. 몇 해 전 한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78이었습니다. 아파트 1층 작은 마당에서 화분을 만지고 계셨습니다. 날은 가을이었고 오후 2시쯤이었을 겁니다. 햇볕이 따뜻했습니다. 그분은 화분을 옮기고 계셨는데 예전처럼 한 번에 들지는 못했습니다. 조금 밀고 조금 끌고 또 쉬고 그렇게 천천히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제가 지나가다 말을 걸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그분은 고개를 들어 저를 보고는 잠깐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그리고는 다시 화분을 밀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더 말해야 할지 몰라서요. 그분은 화분을 끝까지 옮기셨습니다. 5분쯤 걸렸을까요? 그리고는 화분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흙을 만지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한 번에 들었는데 그 말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날씨를 말하듯이요. 그분은 그 뒤로도 한참 동안 화분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일어나기 힘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앉아서 꽃잎을 만지고 흙을 쓸고 가끔 하늘을 보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을 보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뭔가를 포기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뭔가를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 그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어딘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화분을 다 정리하고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무릎을 짚고 벽을 짚고 그렇게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고 빙긋 웃으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네요. 그 말이 참 이상했습니다. 끝났다는 게 정리가 끝났다는 뜻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끝났다는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얼굴에는 안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뒤로도 매일 그 화분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가끔 그분을 지나치며 봤습니다. 어떤 날은 물을 주고 계셨고 어떤 날은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겨울이 왔을 때 그분은 화분 몇 개를 치우셨습니다.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봄이 왔을 때 새 화분을 들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냥 남은 것들만 돌보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뭔가를 줄여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조금씩 천천히요. 하지만 그분의 얼굴은 전보다 더 편해 보였습니다. 또 다른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70대 초반이었습니다. 남자분이었고 동네 도서관에서 자주 뵀습니다. 그분은 책을 읽으러 오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신문을 보러 오셨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신문을 펼쳐놓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으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신문을 접으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작은 한숨이었지만 무거웠습니다. 그분은 신문을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으시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나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 뒤로도 그분은 매일 오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신문을 다 읽지 않으셨습니다. 앞쪽 몇 페이지만 보시고 접으시고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어느 날 그분께 물었습니다. 요즘은 신문을 덜 보시네요. 그분은 잠깐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다 보면 화가 나요.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싶어서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면 그냥 접어요. 읽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고 제 마음만 불편해지니까요. 그 말에는 체념 같은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가벼움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예전엔 뭐든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세상 돌아가는 걸 놓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몰라도 괜찮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세상을 포기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세상에서 조금 물러나고 있는 걸까? 그 둘도 비슷해 보이지만 어딘가 달랐습니다. 그분은 그 뒤로도 도서관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신문을 읽는 시간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대신 창밖을 보시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창밖을 보다가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나무 좀 보세요. 작년에도 저기 있었는데 올해도 있네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나무는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게 당연한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냥 웃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창밖을 보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이 뭔가를 발견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짧습니다. 그분은 80 초반이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산책을 하다가 그분 옆을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혼잣말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됐어. 그 말이 너무 작아서 저는 제대로 들었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얼굴을 봤을 때 저는 그 말이 진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앞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그분은 그냥 그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그 옆을 지나치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포기한 걸까? 아니면 도착한 걸까? 그 말, 이제 됐어라는 그 말이 끝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충분함을 말하는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행복은 상태가 아니라 태도다. 이 말이 정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도 아닐 겁니다. 다만 이렇게 바라볼 수는 있겠지요. 행복이 상태가 아니라 태도라는 것.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어떤 조건을 갖추면 자동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뜻일 겁니다. 건강하면 행복하고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행복은 그보다는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느끼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나이 드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잘 늙는다는 것도 어쩌면 상태가 아니라 태도일지 모릅니다. 아프지 않고 혼자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잘 늙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늙어가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아까 그 할머니를 떠올려 보면요. 그분은 화분을 한 번에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할 수 있었던 일을 이제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천천히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천천히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약해졌다고 한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셨습니다. 그게 어쩌면 태도라는 것일지 모릅니다. 상황은 변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분이 화분을 줄여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만큼 많이 돌볼 수 없게 되자 그분은 화분을 줄이셨습니다. 그건 포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얼굴은 더 편해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분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가지고 가기로 한 게 아닐까요? 무리하지 않기로, 버거워하지 않기로요. 그게 또 하나의 태도일 겁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거나 예전처럼 해내야 한다는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도서관의 그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은 세상 돌아가는 일을 다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게 자신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조금 물러나셨습니다. 신문을 덜 읽으셨습니다. 세상에서 한 발짝 뒤로 가셨습니다. 그게 도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선택이었을까요?
저는 그게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게 나이가 든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걸 다 가지려 하지 않는 것, 모든 것에 다 관여하려 하지 않는 것. 그분이 나무를 보며 말씀하셨던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저기 있었는데 올해도 있네요. 그 말은 어쩌면 이런 뜻일지 모릅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충분히 의미 있다는 것. 우리는 늘 새로운 것, 변하는 것, 달라지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변하지 않는 것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게 아닐까요? 매년 그 자리에 있는 나무, 매일 뜨는 해, 변함없이 흐르는 시간, 그런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벤치에 앉아 계셨던 그분, 이제 됐어. 그 말은 참 짧았지만 깊었습니다. 이제 됐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일까요?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뜻일까요? 아마 그 모든 것일 겁니다. 그분은 어쩌면 자신의 삶이 이미 충분했다는 걸 느끼신 게 아닐까요? 더 이상 무언가를 더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요. 그게 또 하나의 태도일 겁니다. 충분함을 아는 것, 더 이상 채우려 하지 않는 것, 지금 이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우리는 늘 무언가가 되려고 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 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려 하고, 더 인정받으려 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이 오면 그 방향이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가 되려는 것에서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으로, 더 많이 가지려는 것에서 충분히 가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더 빨리 가려는 것에서 천천히 가는 것으로. 그게 어쩌면 잘 늙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일지 모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뭔가를 잃어가는 과정처럼 보입니다. 힘도 줄고 기억도 흐려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이가 든다는 건 뭔가를 얻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얻는 걸까요? 아마도 태도를 얻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요. 젊을 때는 상황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했고 나쁜 일이 생기면 불행했습니다. 상황이 좋으면 잘 살고 있다고 느꼈고 상황이 나쁘면 못 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조금씩 바뀝니다. 상황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태도라는 것일 겁니다. 행복이 상태가 아니라 태도라는 말은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에게 더 와닿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상태는 나빠지기 마련이니까요. 몸은 불편해지고 관계는 줄어들고 할 수 있는 일도 제한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불편함을 한탄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이 외로움을 비참하게 느낄 것인가, 고요함으로 느낄 것인가, 이 제한을 속박으로 느낄 것인가, 여유로 느낄 것인가. 그건 상황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일까요? 아닐 겁니다. 태도를 바꾼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생각들이요. 건강해야 한다, 쓸모 있어야 한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은 가능합니다. 아까 그 할머니처럼 한 번에 들 수 없으면 천천히 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도서관의 그분처럼 다 알 필요는 없다고 받아들이는 것. 벤치의 그분처럼 이제 됐다고 느끼는 것. 그런 순간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우리의 태도는 조금씩 바뀝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바뀌면 삶도 조금씩 바뀝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똑같은 몸으로 살아도 덜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똑같은 관계 속에 있어도 덜 외롭게 느껴집니다. 그게 바로 잘 늙는다는 것이 아닐까요?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 더 나아지려 애쓰는 게 아니라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것.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아픈 건 여전히 아프고, 외로운 건 여전히 외롭고, 불안한 건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조금은 숨쉴 공간이 생깁니다. 조금은 버틸 힘이 생깁니다. 조금은 괜찮다고 느낄 여유가 생깁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나이를 먹고 계신가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할 수 없는 것들이 늘어나는 게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할 필요 없는 것들이 줄어드는 게 편하신가요? 이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누구나 흔들립니다.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어떤 날은 힘듭니다. 어떤 순간은 받아들여지다가도 어떤 순간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니까요. 다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과정이라고요. 과일이 익듯이 우리도 익어가는 게 아닐까요? 겉은 조금 무르고 색은 조금 바래지만 그 안의 맛은 더 깊어지듯이요. 젊을 때는 단단했습니다. 세상과 부딪히고 버티고 이겨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무르러도 괜찮습니다. 부드러워도 괜찮습니다. 흐물흐물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익어간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익어간다는 건 나빠진다는 게 아닙니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무언가를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다른 방식을 찾으면 됩니다. 천천히 하거나 줄이거나 아니면 그냥 놔두거나. 당신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달라짐 안에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당신이 외롭다고 느껴질 때 그게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요함일 수도 있으니까요. 혼자만의 시간일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의 나, 이 순간의 나, 이대로의 나. 그게 충분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언젠가 올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잘 늙는다는 것은 어쩌면 그걸 알아차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이대로 충분하다는 것을요.